그리고 집안 식구들하고 대면 하질 말아. 스트레스만 받아요. 솔직히 여러분 집에 가면 좋은 일이 있어서 계속 웃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애들이 뭐 공부를 전교에서 1등을 하기를 해. 뭐 애들 아빠가 삼성전자 다녀서 보너스를 1000% 갖다 주기를 해. 턱 다 짱 받기만 짱 받고, 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애들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 다 끊고 운동 좀 하고 보약도 사 먹으세요. 보약도 누가 나한테 보약 사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보약 사 먹고, 보약 먹을 돈 없으면 망치 하나 들고 공원 가가지고 염소 개 한 마리 잡아다가 주인 없는 거 있잖아요. 망치로 톡 머리통 때리면 기절하면 부엌 와서 된장찌개 해가지고 먹고. 자, 다시 건축물 보세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정착은 해야 되겠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또 이에 딸린 시설물들,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가로수에 담장 대문 지워버리세요. 가로수에 담장 대문 있죠? 지우세요. 얘는 건축물이 아니지. 저 뒤에 공작물에 나오는데 여기다 뜬금없이 집어넣어놨단 말이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공부하는 FM을 얘기할게요. 금방 법으로 건축물이 뭐냐, 법으로 지금 건축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물이 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한번 하신 분들은, 새로 처음 하신 분들 말고, 내가 공부를 정말 허방으로 했구나. 작년에도 건축물의 정의 개념을 제대로 안 외우고 줄치고 대략 했던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에 뭐하고, 그렇지,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중에서도 자, 지붕과라고 되어 있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지. 지붕 없는 건물은 없는데 가끔 물어봅니다. 이런 건물 지붕 없지 않냐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초가 지붕만 생각하는 거야. 기와 지붕만. 우리나라 초가 기와가 어디가 있어? 그러죠?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건축물도 맨 위에 층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과 뭐라고 했냐면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신경 써야 되겠구나.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외벽으로 된 건축물은 보통 콘크리트 외벽으로 됐잖아요. 건축 면적 구할 때 외벽에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자.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많죠. 정자 건물이나 이런 뭐 보통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으로 올린 걸 어떤 건물이냐면 열주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열주라는 것은 기둥을 열거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건물들 분리할 때 열주식 무슨 뭐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둥만으로 된 건물이 있으면 건축 면적은 외벽이 없잖아요. 그 외과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고 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그래서 지붕 또는 기둥 및 벽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건축법은 그냥 말장난 치거든요.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껍데기가 법이지. 그러면서요,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요건을 갖췄는데도 얘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얘가 바로 저 뒤에 가 있는 거. 얘가 혼자 외로이 475페이지에 이게 수험서 중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한 책은 얘밖에 없어요. 집중하라고 하는 거, 그런 어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있나요? 이걸 외워야 된다 이 말이지. 건자에 자주 나오니까. 자, 다음에 해당하는 그것도 가로 3번에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넣고 박스에 턱 쳐박아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봐요, 혼자 공부한 사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박스 속에 있는 것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줄만 넣어줘도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터득 다 놓고 박스 쿵 쳐박아 놓으니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술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가지정된 문화재란 말 나오나요? 475페이지에요. 지금 문화재란 말 나왔죠, 지금? 보통 우리 아는 문화재, 궁궐, 사찰 문화재, 석조, 목조 문화재들이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법을 만들 때 문화재는 이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해줘야 되냐면 저 문화재를 양천구청 건축가 공무원들이 관리해서 될 거냐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러죠? 문화재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화재는 현행 건축법을 적용해버리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남대문 같은 경우도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건축법에서는 대지여야 하는데. 그 다음에 서방, 방화 뭐 하나도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는 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건축법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그래서 문화재 손볼 때는 건축과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 관련 부처에 가서 문화재 관련 부처에서 다 증축을 하고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화재 하나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이란 말 나오죠. 자, 그런데 옆에 밑에 운전 보안 시설, 보행자 플랫폼, 급유, 급수, 급탄 그런 말들 나오죠. 아유,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절대로 뜬금없이 보행자 시설, 뜬금없이 플랫폼 그러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철도,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이런 식으로 낸다고. 그러면 잘 봐요. 지목 있죠, 지목. 부동산이 뭔지는 알잖아요. 자, 우리 살면서 뭘 부동산이라 할까요? 부동산이라 하면 이게 부동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거시기 하면 거시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부동산 가지고 고민을 한다 지금 와서 그렇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민법에서는 뭘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렇죠? 그럼 땅 아니면 건축물이겠지. 건축물은 용도 분류되는 거예요. 어차피 대장은 건축물 대장, 토지, 임야 등의 지적 대장하고 통합해서 등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 그럼 땅은 지목이라 하지. 지목. 건축물은 용도 분류. 지목. 시험 이건 무조건 내지 이러고선 지목 몇 가지래요? 28가지. 건축물 용도는 몇 가지? 이거 있네. 그런 실력은 시험장 가서 발휘하세요. 보고 쓱 답 찾는 거. 너무 이렇게 보고 답 찾는 거 있잖아요. 시험장 가서 휙 이렇게 답 찾는. 지목 중에 철도용지라고 있나요? 철도용지도 있어요? 진짜로? 철도용지라는 것도 있다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용지도 있나요? 저 그런 거 모를 것 같죠? 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하려면 그런 토지 관련된 걸 모르면 공법 자체 할 자격이 없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용지라는 지목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지목 제가 더 잘할걸요? 자, 지목이 봐요. 철도 레일 지나가고 있잖아요. 측량을 해서 철도용지로 지목 설정을 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라고 돼 있지요. 그럼 이건 철도관리청에서 이런 걸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지. 건축가 공무원들이 들락날락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재하고 철도 관련된 시설 요것들은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문화재, 철도, 그 다음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있지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면 톨게이트 시설 있잖아요. 하이패스 말고 이거 IQ 60이면요 이런 거 그냥 수업 시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집에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IQ 60은 되잖아.